미연은 33.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지만 언제부턴가 메마른 삶이 지겹게 느껴졌다. 대출과 퇴직금으로 모은 돈을 모두 털어 그녀는 동네에 작은 베이커리 겸 커피숍을 열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했지만 미연은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다. 새벽 5시. 세상은 아직 고요했지만 베이커리 안은 활기가 돌았다. 오븐에서는 노릇노릇한 크루아상이 구워지고 커피 머신에서는 고소한 향이 퍼졌다. 미연은 밀가루와 버터에 흠뻑 젖은 손으로 반죽을 주물렀다. 땀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이곳이 자신의 전부였으니까. 그때였다. 가게 유리창 밖으로 늘 보이던 그림자가 또 지나갔다. 허리가 굽은 채 낡은 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는 한 노인이었다. 여든은 훌쩍 넘어 보이는 언제나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 처음에는 그저 안쓰럽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2달, 새벽마다 마주치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졌다. 미연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따끈한 소보루빵 하나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툰 손길로 그것을 받아들고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이후로 새벽마다 작은 의뢰처럼 빵과 커피가 오갔다. 노인은 말이 적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미연은 그저 마음씨 좋은 동네 할아버지라 여겼다. 자신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새벽의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졌다. 장사는 의외로 잘 풀려갔다. SNS에 소문이 나고 단골 손님이 늘어났다. 오픈한 지 반년 만에 가게는 줄을 서서 들어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미연은 하루하루 행복했다. 이 작은 가게가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세상은 달콤함 뒤에 언제나 쓴맛을 숨기고 있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자 낯선 발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새침한 표정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 빵이 딱딱하다느니, 커피가 쓰다느니, 의자가 불편하다느니 이유 없는 불만이 쏟아졌다.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볼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미연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그녀는 매일 나타났다. 주문을 하고는 반을 남기고 괜히 사진을 찍으며 트집을 잡았다.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해져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미연은 참고 또 참았다. 장사가 잘 되면 별별 사람을 다 겪는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에 마주치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차림으로 폐지를 주워 담고 있었지만 미연에게는 묘하게 든든한 존재였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웃어 보일 때면 미연은 알 수 없는 힘을 얻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노인이 단순히 폐지를 줍는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존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비바꿔 놓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장사가 잘 풀려간다는 건 곧 질투와 시샘도 함께 따라온다는 뜻이었다. 베이커리가 오픈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 미연의 가게는 동네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인스타그램에 대박집이라며 해시태그가 달리고 입소문을 들은 손님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공기부터 달랐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들어온 여자는 28쯤 되어 보였다. 몸에 착 붙는 원피스, 손에는 명품 가방,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였다. 그녀는 카운터 앞에서 주문을 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커피 왜 이렇게 쓰죠? 빵도 질기네요. 치아 나갈 뻔했어요. 의자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놔뒀어요? 가게가 생각이 있는 건가요? 순식간에 가게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보며 서로 속삭였다. 미연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정중하게 다시 커피를 내려주고 다른 빵으로 바꿔드렸다. 그러나 그 여자는 끝내 만족하지 못한 듯 결국 빵을 테이블에 내던지고는 가게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미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진상 손님쯤이야 하고 넘겼다. 문제는 그게 시작일 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매일같이 가게에 나타났다. 아침, 점심, 심지어 저녁까지도. 그리고는 테이블마다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SNS에 올렸다. 캡션에는 언제나 독설이 붙었다. 이 집 빵 맛없어요. 친절은커녕 기본도 없네요. 차라리 프랜차이즈 카페가 낫겠다. 며칠 사이에 평점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손님들의 예약 취소가 이어졌다. 미연은 속이 타들어갔다. 대꾸라도 하고 싶었지만 자칫 가게 이미지가 더 나빠질까 꾹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늦은 밤 미연이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불쑥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다. 이제 그만 알아둬요. 이 건물 우리 아빠 건물이에요. 여기서 장사하는 꼴 이제 곧 못 보게 될 테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난 이 자리에서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재미 좀 봤으면 이제 슬슬 나가주시는 게 어때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비웃음이 가득했다. 미연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괜히 진상 손님처럼 굴었던 게 아니었다. 일부러 장사를 망치려 한 것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미연은 애써 태연하게 굴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히 고개를 들었다. 계약이 끝나는 순간 그녀가 무슨 일을 꾸밀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지쳐있는 미연 앞에 또다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넸다. 노인은 한참 동안 미연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바카스 하나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힘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더이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다. 미연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저 불쌍한 노인이라 여겼던 그가 오히려 자신에게 힘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따뜻한 한마디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버텨내게 해줄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다. 미연은 하루하루 불안했다. 장사는 잘 됐지만 건물주 딸의 협박 같은 말이 계속 맴돌았다. 혹여나 재계약을 거절당하면 어쩌나.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건물주가 직접 불러서 사무실로 오라 했다. 낡은 서류철이 가득한 사무실 안. 건물주는 팔짱을 낀 채 냉정하게 말했다. 계약은 여기까지요. 재계약은 어렵습니다. 권리금? 글쎄요. 그딴 건 줄 수 없지. 게다가 당신이 가게를 이렇게 훼손해놨으니 원상 복구 비용까지 내놓으시오. 미연은 귀를 의심했다. 권리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퇴거비를 내라니.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계약서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었다. 미연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결국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비워야 했다. 단골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던 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한 달 뒤에 찾아왔다. 동네 보리를 보러 나오던 미연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간판이 그대로였다. 심지어 인테리어조차 변하지 않았다. 단지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그곳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건물주 딸이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신메뉴 라떼가 나왔어요. 그 목소리는 지나가던 미연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간판까지 똑같이 도용해 자신이 쌓아 올린 노력과 이름마저 가로챘다. 손님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줄을 서고 있었다. 마치 모든 공이 그녀의 것인 양. 미연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땅이 꺼지는 듯한 배신감에 다리가 풀려 길가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알 리 없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불을 켜도 공허함만 가득했다.
냉장고엔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조차 없었다. 누워 있어도 눈물이 흘렀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그리고 그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익숙한 바퀴 소리,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미연은 창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허리를 굽힌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초라했지만 왠지 모르게 강해 보였다. 미연은 순간 숨이 막혔다. 자신은 젊고 건강한데도 하루 만에 무너져 울고만 있는데 저 노인은 매일같이 묵묵히 삶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이 부끄럽게 다가왔다. 그날 밤 미연은 결심했다. 무너졌다고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운명은 그녀에게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걸 빼앗기고 절망의 나락에 빠진 이 순간조차 새로운 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가게를 잃은 뒤 미연의 삶은 공허 그 자체였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손에 익었던 반죽의 온기도 사라졌다. 그녀는 하루 종일 동네를 배회하다가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텅 빈 하루를 견디다 못해 무작정 집을 나선 그녀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주변은 고요했다. 세상에서 자신만 버려진 듯한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낡은 술의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허리를 구부린 채 폐지를 줍는 그 노인이 또 나타난 것이다. 늘 그렇듯 허름한 점퍼, 낡은 신발, 묵묵히 수레를 끌던 모습.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노인이 미연을 향해 곧장 걸어왔다. 미연은 애써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세요. 저 괜찮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힘들 땐 이 번호로 연락해 보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노인은 다시 수레를 끌고 떠났다. 미연은 멍하니 명함을 바라봤다. 낡은 종이 한 장. 그러나 그 안에는 예상 밖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빌딩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도 분명히 있었다. 그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걸 걸어야 할까? 괜히 헛된 기대를 하는 건 아닐까? 수없이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잃은 마당에 더 잃을 것도 없었다. 결국 새벽이 밝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는 베이커리 카페를 하던 미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르신께 명함을 받았는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관리사무소로 오시겠어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반신반의하며 약속 장소로 향한 미연은 거대한 빌딩 앞에 도착했다. 30층에 육박하는 유리 건물이었고 그 압도적인 크기에 미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서자 중년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옆에는 젊은 남자가 함께 앉아 있었다. 슈트 차림의 서류철을 들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목구비였다. 중년 남성이 말했다. 어르신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이 건물 1층은 오랫동안 비워둔 상태인데 좋은 분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젊은 남자가 말을 이었다. 제가 변호사인데 사정을 대충 들었습니다. 저희가 임대 조건도 최대한 맞춰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 가게 문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도 저희가 맡아드릴 수 있어요. 미연은 어안이 벙벙했다. 믿기지 않았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였는데 지금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였다. 관리자와 변호사 사이에 오간 짧은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 그들이 바로 늘 폐지를 줍던 노인의 아들과 손자라는 사실이었다. 미연의 손끝이 떨렸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그 노인은 단순한 동네의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저 겉모습만 그랬을 뿐. 그의 뒤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느꼈다. 절망 끝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희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미연은 새로운 매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30층 건물 1층. 그 넓은 매장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손님들은 줄을 서서 빵과 커피를 사갔고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지역 명소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미연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지난 건물주 딸의 배신과 불법적인 횡포가 불덩이처럼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인 손주가 매장으로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듬직하면서도 차가운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그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리며 말했다. 미연 씨, 지난 건물주 측이 사용한 상호권과 영업방해건, 그리고 권리금 갈취 시조건까지 모두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제가 전부 맡겠습니다. 미연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저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의 일에 이렇게까지.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니요. 제 할아버지가 직접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마치 미연의 억울함을 끝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 안에는 언론과 동네 주민들까지 몰려들었다. 건물주 딸은 뻔뻔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아버지인 건물주는 변호사와 함께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불리해지는 건물주 측. 변호사는 차분히 증거를 내밀었다. 첫째,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강제로 퇴거시킨 점. 둘째, 상호명을 그대로 도용해 장사를 시작한 점. 셋째, 폭언과 영업방해 행위의 증거 영상과 녹취록. 법정은 술렁거렸다. 판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방청석의 분위기도 미연 편으로 기울어갔다. 그러자 건물주 딸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중얼거리듯 변명했다. 저도 그냥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한 건데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피고는 명백히 법을 위반했습니다. 권리금 반환, 손해배상금 지급, 상호권 무단 사용에 따른 벌금까지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순간 미연은 주저앉을 뻔했다. 억눌러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변호사이자 손주는 그녀 곁에 다가와 어깨를 다정히 잡아주었다. 그날 저녁 미연은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러나 여전히 수레를 끌고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아버지, 이제 이런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손주분도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고 아드님도 건물 관리하시고 왜 굳이.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얘야, 내가 이걸 계속하는 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란다. 내 두 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은 이 동네 구석구석을 걸으며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야. 덕분에 너도 만났잖니? 그 말에 미연은 울컥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며칠 뒤 변호사 손주가 정식으로 고백했다. 미연 씨,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습니다. 힘들어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제는 제 곁에서 같이 걸어가 주실래요? 미연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멀리서 따뜻한 눈빛으로 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미연은 억울한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사랑과 함께 다시 빛나는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다짐이 있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